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원조 친노인사이자 여권의 정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민주당 국회 독주와 추미애 법무장관의 오만한 언행,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협소한 용인술까지 거론하면서 작심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유 전 총장은 오늘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함께 먼저 민주당의 국회 일방 독주를 꼽았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을 향해서 쪼다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유 전 총장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개헌 협상 당시 최대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 전반기는 민주당, 후반기는 통합당이 위원장을 맡는 타협안을 만들었는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후반기 구성을 왜 전반기 원내대표가 하냐면서 반대하고 나서자 협상이 틀어져 버렸다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당의 독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전략상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전략을 썼다면 민주당이 더 인내하고 양보를 해야 하는데 쪼다들이 얼씨구나 하고 다 받아먹었다고 개탄을 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 눈에는 민주당의 일방 독주가 오만하게 비출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권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국회 일방 독주를 멈추고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11개, 통합당 7개로 원래대로 되돌려 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박정희 유신 시절 서울대 민청학년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을 정도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3선 의원을 지냈고 15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노무현, 이철, 원혜영, 박계동, 재정구 등과 강남에서 하로동선이란 음식점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청와대에서 초대 정무수석을 지냈는데 수석회의 중에도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대통령 앞에서도 할 말은 거침없이 해서 엽기수석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는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문 대통령의 캐릭터를 잘 아는 분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시절 국회 사무총장을 끝으로 정계를 은퇴했지만 매우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입장에 있는 분입니다. 유 전 총장은 민주당의 국회 독재와 함께 지지율 추락의 요인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의 안하무인격 자세를 꼽았습니다. 추미애 리스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 인사에서도 아주 고압적인 자세를 취해서 문 정권에 큰 부담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서 아들 휴가 특혜 문제를 질의했는데 국회의원을 5번이나 하고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소설 쓰시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기가 찼다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법무장관에는 합리적인 검찰 출신을 앉히는 것이 좋았다고 말했는데요. 말하자면 사람을 잘못 썼다는 지적입니다. 정치적 계산 때문에 조국이나 추미애 모두 법무장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쓰다 보니 이 지경이 되었다는 비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된 이상
대통령이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시끄럽지 않게 수습을 하라고 지시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을 청와대가 손 놓고 있으면 시중에서 대통령은 뭐 하는 거냐? 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 장관은 최근 RN서치 여론조사에서도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되는 인사를 꼽으라는 설문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 데이터 리서치 조사에서도 물러나야 할 장관 1순위로 꼽힐 정도로 국민 밉상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오물관원의 자세로 밀어붙이기 행정을 계속하면서 검찰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돈이 워낙 많이 풀려서 집값 잡기가 쉽지 않은데 정부가 솔직히 그런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대통령과 총리, 장관들이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해서 국민들의 화를 더 자초했다고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유 전 총장은 이런저런 일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지지율 하락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유 전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을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10수년간 여의도 정치 경험이 있었고 외향적인 스타일이며 청와대에 가서도 수시로 사람들을 불러서 식사를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은 정치에 대한 이해도 깊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중시하는 성격이었다는 것이죠. 반면 문 대통령은 성향도 내성적이고 정치는 까마귀 노는 동네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 정치권과 접촉이 적어서 사람을 쓰는 폭이 좁다고 꼬집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유난히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이나 캠프 출신 인사만 기용하면서 용인수리, 네 사람 인사, 친문 가족 인사, 캠프 인사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현실과 맥락이 같은 얘기입니다. 유 전 총장은 민주당에서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소위 문바들한테 문자 폭탄이 날아오는데 열혈 지지층에 끌려다니다 보면 당의 미래가 없다. 통합당도 황교안 대표가 태극기 부대에 끌려다니다가 총선 결과가 저렇게 된 것 아닌가. 민주당도 자기 지도부가 들어서면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선 캠프 공익제보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심평 변호사는 엊그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극렬 친문 세력인 이른바 대깨문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교양도 부족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민주주의 부적격자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신 변호사는 얼마 전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 부적격자라고 규정하면서 추 장관의 초임 판사 시절 대법원 행정처를 찾아가 인사불만을 토로했다는 튀는 일화를 소개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신 변호사는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보석이라고 해석하고 정권 후반기에 권력 유착 비리를 파헤쳐서 정권 교체를 가능케 했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검찰 개혁을 해석했습니다. 민주당 내에 비문이나 비주류를 인정하지 않고 친문 일색으로 만드는 것은 북한 김정은이나 일부 후진국
독재자처럼 정당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검찰을 무력화하는 것도 모자라서 대통령 직속의 공수처를 만들고 행정권의 입법, 사법부 그리고 지방정부까지 완전 장악해서 장기 집권 또는 퇴임 후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겠다는 게 문 정권의 구상이라는 입장입니다. 문재인의 복심으로 통하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문재인의 고집은 아무도 못 말린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정책이든 인사든 한번 방침을 정하면 절대 잘못을 인정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쓸데없는 왕고집을 부리는 것을 보면 유 전 사무총장이나 신 변호사의 충고를 접했다 한들 과연 귀에 들어올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같은 편, 같은 진영의 동지나 다름없는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충정을 갖고 문 정권이 추락하고 망해가는 원인을 조목조목 짚었는데도 우이독경식으로 대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에 져서 제목처럼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감당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